이 비송사건 절차법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법률인데 여기 이제 총칙편이 있습니다. 민법처럼 총칙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민사비송, 상사비송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비송사건은 지금 보니까 민사비송, 상사비송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근데 이 과태료가 여러분들 질서위반 회유죄법 기억나세요? 질서위반 회유죄법. 거기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들 1차 때 질서위반 회유죄법 하실 때 그 법 적용 제외되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사법상, 소송법상 과태료 부과하는 건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법상의 과태료가 여기 비송사건 절차법의 과태료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고 행정법규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다. 그렇게 될 때는 질서위반 회유죄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쪽은 질서위반 회유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하긴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지금 민사비송, 상사비송인데 그러니까 이 비송사건이라는 것이 주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국가 공권력에 관한 거라는 겁니까? 사인 간의 사건이라는 겁니까?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비송사건은 법원이 해결을 해주는데 사건을 법원이 해결해 주는데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사건관계. 사건관계에 대해서 비송이란 말이 뭐냐면 정식 소송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식 소송. 원래 여러분들 이 민사비송도 그렇고 상사비송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민사는 민법이 적용되죠. 상사는 상법이 적용되겠죠. 여기서 발생되는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결정해가지고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당신들끼리 뭔가 지금 분쟁이 있다는데 그거 우리가 감독 차원에서 해결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정식 소송이 아니란 뜻입니다. 비송사건은 정식 소송이 아니고 법원이 그냥 요 사건관계에 개입을 해서 후견적 차원에서 또는 감독적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게 개념입니다. 비송의 개념. 여기와 관련된 절차법이 비송사건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사건관계에 관한 사건인데 정식 민사소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매매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했다, 도급계약 맺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지금 계약 사례 하시는 게 다 계약관계 문제 아닙니까? 근데 계약을 맺었는데 뭐 계약상에 뭐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고 보니까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또 객관적으로 보니까 합의가 돼버린 경우도 있고 민사계약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이행을 안 하네? 또는 제대로 이행을 못 했네? 뭐 그럴 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그럼 그 소송은 어디로 가요? 민사소송. 이해되시죠? 그 비송사건으로 안 와요. 서로 대등하게 계약을 맺었는데 분쟁이 생겼다? 민사소송. 전형적으로 비송이 아니라. 그러면 이 비송은 뭐냐면 사인 간의 분쟁 중에 정식 민사소송이 아닌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비송사건에 의의를 쓸 때는 이거 그대로 개념 잡고 쓰시는 거예요. 비송사건이란 사인 간의 사건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정식 소송 아니죠. 후견적 감독적 차원에서 개입해서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한다. 시험장 갔는데 비송사건 문제 나오면 일단 한 줄 쓰세요. 1점 받으세요. 이런 겁니다. 물어보는 게 다른 거 아니라도. 자,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총칙편이 있고 이제 민사비송 있고 상사비송 사건 있고 과태료 사건 있고 이제 쭉 나옵니다.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쪽은 거의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내기가 거의 어려워요. 거의. 다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에는 이 중에 사건들 다 제가 써드렸는데 요약집에서는 다 빼버린 이유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냐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총칙편. 그럼 이 총칙편은 뭐하고 구별하시냐면 민사소송하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요약집에 있는 규정들은 내용들은 다 총칙편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사건관계 분쟁이라는데 이 비송사건이 뭐냐면 지금 민법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혹시 그 민법 총칙하실 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법인과 관련 법인 쪽에 보면 여기 민사비송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법인비송, 신탁에 관한 것들 뭐 쭉 나옵니다. 어떤 사건들이냐면 요거 기억나세요? 재단법인.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관한 절차를 정한 겁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어떻게 성립됩니까? 이게 재산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누군가가 재산을 출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립 등기나 이렇게 이제 가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산을 출연을 해놓고 이 사람이 뭐 정해놓은 게 없어요. 뭐 명칭이라든가 주된 사무소라든가 이런 거 정하지도 않고 재산은 출연했는데 사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떨령 이것만 딱 남아있는 거죠.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은 출연됐는데 중간에 사망해버렸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후견적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이걸 결정을 해줘요. 이해가시죠? 이와 관련된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있겠죠? 신청을 합니다. 법원한테. 아니면 재산은 출연됐는데 법인이 구성돼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됐네? 제대로 이게 정해진 게 없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 재산 없던 걸로 하고 나눠 가지세요.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출연했는데 그래서 검사가 개입을 해요. 검사가 법원한테 청구해요. 야, 이거 법원이 결정해달라. 그래서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명칭은 뭘로 지어라? 사무소는 어디다 둬라?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죠. 대등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명칭으로 갑시다. 그리고 사무소는 여기다 두고 그 밖의 것 우리가 정해줄게. 해가지고 법인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청이 여기서 결정 나면 재단법인에 대해서 뭐 인가한다거나 뭐 이렇게 가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해주는데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법원이 결정해줘야 돼? 이게 나와야 되겠죠. 뭐 사망 당시에 주소지 법원 뭐 이런 식으로 관할 정해줘요. 그리고 조문이 없어요. 여기 가보시면 민법 44조의 재단법인에 관한 이게 명칭 결정 해놓고 딱 하나 있어요. 이거 법원이 결정하는 사건이다. 그래놓고 사망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한다. 없어요. 그거 없으면 나머지는 일이 가는 거예요. 신청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심리는 어떻게 하냐? 재판은 어떻게 하냐? 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개별 조항들 아닙니까? 이 민사비송, 상사비송 이게 다 개별 사건들인데 이 개별 사건들 보시면 조문이 길어봐야 사망상 나머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머지는 총칙편을 쓰는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사건 하나 딱 시험에 내놓고 여기에 대한 심리를 법원의 심리나 재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기 조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그럼 뭘 쓰라는 소리냐면 여기에 있는 재판의 심리 그리고 재판 이걸 쓰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가 힘드니까 여기는 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딱 나온 게 여기 총칙편에도 재판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할 법원. 여기는 특별히 정해놨어요. 사망자, 주소지, 지방법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총칙이에요. 그래서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총칙인데 나머지 총칙을 다 쓰란 소리냐?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수업 때 설명을 거의 안 하는데 갔더니 갑자기 여기 사건이 하나 나와버렸네. 전혀 모르는 막 상사 쪽에 뭐 주주총회 개최하려고 했더니 총회를 안 받아주니까 법원이 결정해가지고 결정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나오면 물어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법원이 어떻게 하냐. 그걸 물어보면 당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단독으로 출제되는 그렇고 나오더라도 결국 이거 쓰라는 겁니다. 정칙편. 자, 이게 비송사건의 의미입니다. 비송사건의. 그러면 이 비송사건은 결국 특징이 하나 있을 텐데 이 특징이 뭐냐면 자,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법원이 개입하는 사건이 시작이 되겠죠? 절차가 언제 개시되냐? 자, 절차가 시작이 돼서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겠죠? 심리한 다음에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불복 들어가겠죠? 항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정식 민사 소송하고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다르냐면 여러분들 민사소송은 방금처럼 계약 가지고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들이 있겠죠. 분쟁의 당사자들이 뭐 갑과 을 간에 여기가 원고고 이쪽이 피고다. 법원이 이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맺었는데 제대로 의무를 이행 안 하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뭐 이행해라, 못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법원은 보세요. 법원은 여기는 중립적 입장을 취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법원이 원고 말이 무조건 맞겠네 이렇게 하면 피고가 그러겠죠. 야 우리 지금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객관적 입장에서 잘 누구 말이 맞는가를 판단해달라는 소리지 나서가지고 뭘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사실은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심리 같은 걸 할 텐데 서로 법원 앞에서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걸 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관한테 구두로 자기의 주장을 해주고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증명을 해야 돼요. 요 증명 못하면 패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사건은 증명으로 시작해서 증명으로 끝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진실은 있는데 증명 못하고 주장 제대로 못해가지고 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누구를 잘 선임해야 됩니까? 변호사 선임을 잘해야죠. 능력 있는 변호사.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시다 보면 야 분명히 저 잘못했네. 근데 이게 뉴스가 재밌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그런 사건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결론이 달라진 건 보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그 언론 보도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그 언론사한테 주장하는 거죠. 야 정정보도 내. 그럼 정정보도는 어디 나오냐면 쭉 끝에 간단하게 한 줄 정도 나오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언론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면 이제 막 언론사가 막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는 사실 당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손해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쪽이 알아서 책임져라. 여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증거 가지고 판단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여기 사건은 방금도 봤지만
뭐 대등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붙었습니까? 갑자기 명칭도 안 정하고 사망하니까 결정해 줍니까? 여기는 다 이게 들어가요. 법원이 알아서 결정을 해줄게. 이렇게. 이게 대원칙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관한 절차들이 있겠죠. 그걸 정한 게 비송사건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송사건은 전혀 뭐하고 다릅니까? 민사소송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비송사건.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재단법인 정관보충을 넣어드렸는데 총칙편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요 순서대로 쭉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민법에 이 사건들이 규정돼 있어요. 민법에. 방금처럼 재단법인 정관 보충 법원이 결정한다. 그럼 비송사건이에요. 뭐 임시 주주총회 개최 같은 걸 요청했는데 법인에서 주주총회를 안 받아주네, 또는 우리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 총사원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3입니까? 뭐 정족수 있잖아요. 거기서 총회 결의를 요구했는데 총회를 안 해주네? 그럼 누가 결정해줘요? 법원이 명령하는 거죠. 해야 해. 이해가세요? 그런 사건들. 그게 요 민사사건, 상사사건에 쭉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민법 44조, 그거 비송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나 상법을 봤더니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면 그건 다 비송사건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다만 그 사건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하기는 그렇고, 설령 그 사건을 출제하더라도 이거 쓰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를 물어봤다? 그럼 이거 써라. 여기 물어봤다? 그럼 이거 써라. 이렇게. 뭐 이런 구조입니다. 재판 물어봤다? 그럼 이거 써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결정한다 그랬는데, 결정하면 효력 나오겠죠? 뭐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그 결정이 판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벌써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은 항소한다, 상고한다 막 이런 말 나오는데, 여기는 항고한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험이 예전에 비송사건 나올 때 연 2회 초기에 이거하고 차이점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이거 차이점 서술하세요 그러면 그 출제자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럼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다 쓰라는 소리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방법이 없죠. 우리는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절차 개시. 신청에 의해서 방금처럼 뭐 신청인이 신청한다거나 당사자가 신청한다거나 또는 검사가 청구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법원이 바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과태료. 야, 이 과태료 사건. 이 사람 왜 과태료 안 내지? 법원이 과태료 재판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차이점. 심리, 직권이에요. 정해진 거 없어요. 증명 책임, 의미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법원이 심리할 때 여기처럼 자 서로 변론하세요, 공격하세요, 방어하세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문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며칠 날 나오세요 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신청 안 해도 이거 저 증거 갖고 와보세요 해가지고 청구 안 해도 증거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배하는 게 이거예요. 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뭐 이런 식입니다. 재판의 형식, 정식 재판하고 전혀 달라요. 항고의 효력, 정식 재판하고 전혀 달라요. 네, 이게 다 숨어 있어요. 이거를 잘 파가시면은 이제 비송사건이 쉬워지시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음 주는 제가 이제 행정심판 사례를 우리가 이제 진도가 끝났으니까 한번 쭉 기출 정리하고 여기를 들어갈 건데, 지금 계획서보다는 한 주 조금 빨라질 것 같긴 합니다. 한 주 빨라질 것 같긴 한데, 여기를 천천히 해드릴 거예요. 이게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해드리는데, 미리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자꾸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불안하시니까 이거 물어보세요. 아니, 왜 개별 비송사건 안 하십니까? 이렇게. 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할 게 없어요. 조문 2줄이에요. 2줄. 1항, 2항. 나머지는 총칙. 그러니까 그 1, 2항을 잘못 쓰셔도 돼요. 신청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요령을 알려드릴 텐데, 아까 재단법인 뭐 그 사건 나왔어요.
그걸 한번 써보세요. 거기서 주제를 정해줄 겁니다. 이거를 써봐라, 이걸 써봐라. 주제를 정해줄 텐데, 그러면은 조문이 2랑 2항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하나만 쓰시면 돼요. 관할 보면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관할 관련된 거 쓰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신청이 있어야 되냐? 그럼 일단 냅다 신청이 있어야 한다 쓰시고, 나머지는 총칙편에 있는 거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를 볼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은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조문은 다 많지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 접근할 때가 어려우세요. 이것과 구별하면 된다라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